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고 변화를 미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년치 성장밖에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10년치 성장을 이뤄내죠. 이 차이를 만드는 비밀이 바로 시간 압축의 기술이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간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중력의 영향으로 산 정상과 평지에서 시간의 흐름이 실제로 다르다는 거예요. 높은 곳일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고 낮은 곳일수록 천천히 흘러요.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도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깊이 몰입할 때는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지루할 때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죠.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몰입 상태에서는 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해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명명했어요.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왜곡되고 자아와 행위가 하나가 되며 놀라운 창의성과 생산성이 발휘돼요. 운동선수들이 존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죠. 이때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현대인들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진짜 이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 때문이에요. SNS를 하며 흘려보내는 1시간과 깊이 사색하며 보내는 1시간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녀요. 전자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고 후자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더 밀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많은 기억을 형성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길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 모드로 전환돼요. 이때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려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깊이 집중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면 시간의 밀도가 높아져요.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성장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 압축의 원리예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압축할 수는 있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가 실제 시간의 가치를 결정해요. 시간을 적으로 보면 항상 쫓기게 되지만 시간을 친구로 보면 함께 춤출 수 있어요. 관점의 전환이 시간 압축의 첫걸음이랍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공통점은 어느 순간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있을 때 시간은 정체된 물처럼 썩어가요. 하지만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면 시간은 폭포수처럼 역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건강 문제로 3개월간 쉬게 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매일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했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어요. 각성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깨달음은 단 몇 분 만에 일어났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후 1년은 마법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자기 개발에 투자했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주말은 온전히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할애했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졌답니다. 시간 압축의 핵심은 의도적 실천이에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것과는 달라요. 매 순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시간의 연습이 보통 사람의 10시간 연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 연습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비밀은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거예요.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 성장하게 돼요.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초반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 압축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강력한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든, 꿈을 위해서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든 자신만의 강력한 왜를 찾으세요. 그것이 시간 압축의 연료가 되어 여러분을 목표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시간 압축은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것과 비슷해요. 집 파일처럼 같은 용량에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거죠.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집중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 아이디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타임박싱이에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나요. 2시간 주면 2시간 걸리고 1시간 주면 1시간 안에 끝나죠. 스스로에게 건전한 압박을 주면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돼요. 두 번째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진화 버전이에요. 일반적으로 25분 집중, 5분 휴식을 반복하지만 시간 압축을 위해서는 자신의 최적 집중 시간을 찾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45분, 어떤 사람은 90분이 최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모든 알림을 끄세요. 세 번째는 마인드 스프린트예요. 1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검열하지 말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 1분 동안 나온 아이디어가 며칠 동안 고민해도 나오지 않던 해답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뇌의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죠. 네 번째는 에너지 관리예요.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에너지 관리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가 시간 압축의 기반이 돼요. 특히 오전 시간의 황금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세요. 오후에는 창의적인 작업이나 미팅을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단일 작업이에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을 40% 이상 떨어뜨려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작업 전환 시 발생하는 스위칭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간 압축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리추얼 만들기예요. 특정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을 3번 하고 시작한다든지 향초를 켜고 시작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리추얼은 뇌에게 지금부터 집중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더 빠르게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시간 압축의 가장 깊은 차원은 의식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자원이 수면 아래 잠들어 있죠. 명상, 호흡법, 시각화 같은 기술을 통해 이 잠재의식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던 창의성과 통찰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져요. 자신의 현재 능력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도전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게임이 중독적인 이유도 이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호흡은 의식 상태를 조절하는 리모컨이에요. 4회, 7회, 8 호흡법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 8초 내쉬기를 하면 즉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반대로 벨로우즈 호흡 빠르고 강하게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각성 상태가 돼요. 상황에 맞게 호흡을 조절하면 원하는 의식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각화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시간 여행이에요. 원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지각화를 통해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음악도 강력한 도구예요. 바이노럴 비트나 아이소크로닉 톤 같은 특수한 주파수의 음악은 뇌파를 조절해 원하는 의식 상태로 유도해요. 알파파는 창의성을, 베타파는 집중력을, 세타파는 깊은 명상 상태를 만들어줘요. 작업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면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어요. 자기 암시도 중요해요. 나는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시간이 나를 위해 늘어난다. 나는 놀라운 속도로 학습하고 있다. 같은 긍정적인 암시를 반복하면 실제로 그런 상태가 돼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하세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완전히 몰입하고 있구나. 같은 관찰을 통해 의식 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간 압축의 마스터가 되는 최고의 기술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기술을 알아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라고 말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아요. 준비는 행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륙한 후에 방향을 조정하듯이 일단 시작해야 길이 보여요.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관성 때문이에요.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우리 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 한 페이지 읽기, 운동복 입기, 노트북 켜기. 이런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이 돼요. 두려움은 행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때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5초 룰을 활용해보세요. 멜 로빈스가 개발한 이 방법은 간단해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5, 4, 3, 2, 1을 세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5초 이상 망설이면 뇌가 변명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간단한 기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했답니다. 책임감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함께할 동료를 찾거나 코치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소셜미디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듯이 1%의 개선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요. 매일 팔굽혀펴기 1개, 책 1페이지, 감사 일기 1줄. 이런 작은 습관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시작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길은 영원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안개는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압축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하세요. 명상, 학원, 시각화, 운동, 독서, 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 10분씩만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이 1시간이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한답니다. 출퇴근 시간을 대학으로 만드세요. 평균적으로 하루 2시간을 이동에 사용한다면 1년이면 500시간이 넘어요. 이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1년의 대학 1학기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버려지는 시간을 투자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점심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밥만 먹고 남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지 마세요. 20분 산책으로 창의성을 충전하거나 15분 파워냅으로 오후 생산성을 높이거나 동료와 깊은 대화로 네트워킹을 하세요.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TV나 넷플릭스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대신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으로 창의성을 기르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저녁 2시간을 잘 활용하면 1년에 700시간, 즉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추가로 얻는 셈이에요. 주말을 재충전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토요일은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계획하는 날로, 일요일은 완전한 휴식과 가족 시간으로 설정해보세요. 하지만 완전히 나태해지지 말고 독서나 운동 같은 긍정적인 활동은 유지하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매일 밤 10분간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내일은 무엇에 집중할지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반복하게 돼요. 매일의 작은 개선이 1년 후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